네가 장모인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하지만 내 절규가 들리지 않는 듯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있는 힘껏 그를 뿌리치고 나는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사람들은 이혼한 여자가 딸 시집 보내고 나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딸 유진이가 동민이랑 결혼한 지 벌써 5년째인데 결혼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에 사니까 자주 보고 주말이면 셋이서 외식도 하고 작년엔 일본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아이가 없는 게 처음엔 좀 신경 쓰였습니다. 결혼 2년 차까지는 시댁에서도 저도 슬쩍슬쩍 눈치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안 하게 됐어요. 유진이랑 동민이 사이가 워낙 좋았고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라면 엄마가 뭐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유진이는 학원 강사라 매일 규칙적이에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동민이는 골프 레슨이 있을 때만 나가니까 좀 불규칙하긴 했지만 실력이 워낙 좋아서 단골 회원들이 많았어요. SNS에서도 제법 유명한 골프 코치였죠. 친구 미숙이한테 추천해 줬을 때도 그랬습니다. 동민이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다고, 미숙이가 고맙다고 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실뜨개 모임이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손 놀리는 게 좋다고 친구들 4~5명이서 모여 수다 떨면서 뜨개질하는 게 저한텐 작은 낙이었어요. 그날따라 장소가 좀 달랐습니다. 늘 가던 카페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미숙이가 새로 생긴 데를 추천했어요. 가서 보니 사위 동민이네 골프장 근처더라고요. 여기 창가 자리 좋다. 햇빛 잘 들어오네. 경숙이가 먼저 자리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창가에 둘러앉아서 뜨개질 바구니를 펼쳤습니다. 손뜨개 조끼, 목도리, 손주 주라기 모자, 실타래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또 돈 필요하다고 문자 보냈더라고. 아이고, 명희 씨 며느리는 원.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손에선 남색 실이 자꾸 엉켰어요. 풀면서 창밖을 무심코 봤는데 그때였습니다. 어? 저거 네 사위 아니니? 미숙이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골프장 로고가 박힌 검정 점퍼. 그 뒷모습은 분명 동민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니까 지나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선을 따라가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민이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젖히며 웃고 있었고 동민이도 활짝 웃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민이 오늘 오프라고 했어. 그래? 근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미숙이의 눈초리가 이상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선을 실뜨개로 돌렸지만 손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동민이 그럴 리 없어.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가슴 속에선 뭔가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단 한 코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유진이가 퇴근길에 들러서 같이 저녁 먹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나왔어. 유진이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어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딸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왜 혼자 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유진이가 대답했어요. 동민이 오늘 저녁 레슨이 길어진대. 끝나고 거기 근처에서 먹겠다고 했어. 목구멍까지 숨이 탁 막혔습니다. 그래? 요즘 레슨이 많나 보네. 시즌이라고 하더라. 날씨 좋을 때 골프 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 유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된장찌개하고 감자조림. 네가 좋아하는 거. 와, 좋다. 요즘 학원 도시락이 너무 짜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수저를 들며 웃는 딸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애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밥을 먹다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유진아, 요즘 동민이랑은 별일 없지? 젓가락을 든 채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내 친구 경숙이 있잖아. 걘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한숨 쉬는데 너희는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다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였죠. 엄마, 우리 잘 지내.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남자들 조심해야 해. 미숙이 아줌마 있잖아. 걔네 사위가 바람났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유진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동민이 얼마나 짠돌이인지 알아? 돈 아까워서 바람도 못 피울 사람이야. 시간도 없고. 딸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 진짜 사이 좋아. 어제도 퇴근하고 같이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먹었어. 걱정 마, 엄마.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유진이를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면 됐지. 엄마가 괜히 그랬네.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사위 동민이의 일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제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쉽게 나오잖아요. 뒤따라가고 사진 찍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일주일 동안 동민이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동민이 게시물은 깔끔했습니다. 골프장 풍경, 레슨 영상, 가끔 유진이랑 찍은 사진.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여자 계정 몇 개가 모든 게시물에 빠짐없이 반응했어요. 프로필을 들어가 봤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계정을 열었을 때 손이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카페 창밖에서 봤던 동민이랑 팔짱 끼고 웃던 바로 그 여자요. 게시물을 넘기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동민이가 일한다는 골프장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동민이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막 레슨을 마친 듯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동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이 탄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그 차는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엔 또 다른 여자였어요. 금요일엔 또 다른 여자였고요. 나이대도 20대부터 나이 든 여자까지 다양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민이는 최소 4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동민이가 평소와 다른 카페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곳이었죠. 망설이다가 저도 들어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민이는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머, 동민 씨. 오래 기다렸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제 친구, 미숙이. 제가 동민이한테 골프 레슨 소개해 준 바로 그 미숙이요. 아니에요. 누나, 저도 방금 왔어요. 동민이가 일어나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레슨 강사와 학생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미숙이가 교태를 부리듯 말했어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여기 누르면 좀 나아요. 동민이가 미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연하게, 자연스럽게요.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미숙이는 제 10년지기 친구였어요. 실뜨개 모임에서 만나서 수다 떨던 딸 결혼식 때도 와준 친구였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엔 제가 시간 낼게요. 그때 우리 야외 나가요. 어머, 너무 좋다. 이번엔 어디로 나가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0분 동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속삭이고 가끔 동민이가 미숙이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요. 카페를 나온 건 두 사람이 먼저 나간 뒤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노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실뜨개 모임 있지? 나 그날 제사 있어서 못 가. 목구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진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엄마, 나 내일 부산 가. 학원 본사에서 강사 연수 있어. 그래. 동민이는 걔는 괜찮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잔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딸을 보며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네 남편 믿지 말라고요? 유진이한테는 아직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화요일 아침 딸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엄마, 고작 사흘이야. 금방이니까 걱정 마. 괜히 불안해서 집안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시간을 보내려 애썼어요. 그날 저녁 샤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하느라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머리에 타월을 두르고 얇은 가운만 걸친 채였죠. 딸각.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유진이 아니에요. 유진이는 부산에 갔어요. 어머님, 저예요. 동민이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황급히 가운을 여몄지만 속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였어요. 머리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동민아. 거실로 나가니 동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진이도 없는데. 아, 어머님 생각나서 들렀어요. 동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제 젖은 머리카락, 가운 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미리 연락하고 오지. 샤워 중이셨나 봐요. 동민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옷 입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뒤로 물러서려는데 동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머리카락 물 떨어져요. 제가 수건. 그러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어깨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는다는 핑계였지만 손이 어깨를 스쳤어요. 갑작스러운 접촉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아. 고함치다시피 말하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지금 뭐였지?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동민이 눈빛, 손길, 목소리 톤 전부 다요. 옷을 황급히 입고 나왔습니다. 동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바쁘지 않아. 가봐. 오늘 저녁 레슨 없어요. 유진이도 없는데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봐. 전에도 이랬구나. 유진이랑 결혼하고 나서 동민이는 자주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다정한 사위라고 생각했어요. 효자 같다고, 유진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포옹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때는 여기저기 실수인 듯 스치는 손길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들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때 갑자기 동민이가 내 손을 감싸쥐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오래, 필요 이상으로 꽉. 손을 빼내며 사과를 받았어요. 동민이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어머님,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손이 제 이마로 다가왔습니다. 열 재는 척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손길이었어요. 괜찮아. 나 안 아파.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동민아, 너 이제 가봐. 바쁘잖아. 에이, 뭐가 바빠요? 어머님이랑 있는 게 제일 편한데. 아니야. 정말 가봐. 나 피곤해.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동민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그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동민이가 나한테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미숙이, 그리고 그 젊은 여자들. 그리고 이제 장모인 저까지요. 동민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알던 착한 사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전에 저부터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온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괜찮아, 설마 또 오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끄고 누웠어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잠결에 느껴지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죠. 이불이 천천히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을 뻗어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동민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깜짝 놀라셨죠?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낮에 인사하듯이요. 동민아?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명을 지르려다 겨우 참았어요. 동민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쉬,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깰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일어나려는데 동민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예쁘셔서.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팔을 빼려 했지만 동민이 힘이 너무 셌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꽉 잡혔습니다. 당장 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싫지 않으시잖아요. 동민이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알던 사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욕정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쳤구나, 너!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동민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어머님도 외로우시잖아요. 닥쳐! 당장 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민이는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동민이가 제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너무 셌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미친놈아!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동민이 얼굴을 핥히려고 손을 뻗었지만 다른 손으로 막았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네가 몇 명이나 만나는지 다 알아. 그 말에 동민이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식 웃었죠. 아, 그거요? 알고 계셨구나.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유진이한테 다 말할 거야. 너 하는 짓거리 전부. 그래요? 그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유진이가 아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동민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말 못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둘이 이러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닥쳐. 이 더러운 놈아. 침을 뱉었어요. 동민이 얼굴에 침이 튀었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내 친구 미숙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 미숙이 누나요? 동민이가 손등으로 침을 닦으며 말했어요. 거머리 같은 여자더라고요. 한번 자줬더니 매일 하자고 난리예요. 재미도 없는데 뭐라고? 심심풀이로 만나주는 거예요. 너무나 냉소적인 말투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죠. 이 개자식아! 무릎으로 차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민이가 다리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제가 더 흥분되잖아요. 사위와 장모 너무 스릴 있고 흥분되지 않아요? 침대 옆 핸드폰을 집으려 손을 뻗었어요. 동민이가 먼저 낚아챘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랑이 끝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동민이 잠깐 당황한 틈을 타서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신없이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몇 층을 올랐는지 모르지만 비상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해야 했어요. 아니, 경찰에 먼저? 아니면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동민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일 유진이한테 말하시면 어머님도 곤란해지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협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유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동민이도 같이 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했거든요. 어서 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민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긋 웃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기차에서 못 갔어.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척하고 있는데 동민이가 뒤에서 안으며 온몸을 밀착했어요. 뭐 하는 거야?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동민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죠? 외로우신데 저를 이용하세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징그러웠어요. 소리치려는 순간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동민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화장실 문 앞에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유진아, 별일 아니야. 알아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유진이가 저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동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셋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5년 전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강인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동민 씨 불륜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작년부터? 그럼 1년 넘게 속 끓이고 있었던 거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때쯤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끝내고 싶었죠. 유진이 손이 테이블 위 이혼합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설마, 네. 엄마, 저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담담하게 말하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불륜이라고 욕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동민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야! 이현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악에 받친 절규였죠. 바람핀 주제에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고소할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유진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나 꼬신 거 알아?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거짓말? 어머님이 먼저 저 유혹했잖아요. 너 미쳤구나. 내가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잖아. 동민이가 비웃었어요. 혼자 살아서 외로울까봐 잘해줬더니 별꼴 같지도 않는 것들 아냐? 너나 이 엄마나 똑같은 추잡한 것들이야. 닥쳐.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딸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걸 본 게요. 위자료 청구 안 할게. 대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모든 증거 들고 고소할 거야. 유진이가 이혼합 이서를 동민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지금 당장. 동민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펜을 들었습니다. 휘갈겨 서명했어요. 좋아. 나도 이런 집안이랑 끝내고 싶었어. 소리치고는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넌 언제 이렇게 강해졌니? 엄마도 혼자 절 키우시면서 얼마나 강하셨어요. 유진이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민이 소식은 미숙이한테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숙이가 찾아왔거든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더니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 못 해줘도 이해해. 처음엔 화가 났어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숙이 얼굴을 보니 저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동민이한테 당한 건 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수가, 일어나.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미숙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끔찍했어요. 동민이는 미숙이한테 투자 이야기를 했고, 미숙은 2천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물론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어. 사기죄로. 그리고 알고 보니 마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동민이가 만났던 여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골프 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투자한다며
사기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구속 수사 중이래. 피해자가 10명도 넘는데 유진이가 이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동민이 SNS는 폭파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증언하면서 동민이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골프장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어요. 유명 코치였지만 평판이 바닥을 치니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실뜨개 모임이 있는 날이죠. 카페에 도착하니 경숙이랑 명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숙이도 왔습니다. 어색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젠 다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유진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응.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 유진이 이제 행복하겠네. 그래야지. 손뜨개 바구니를 펼쳤어요. 요즘은 아기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임신했거든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실을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요. 힘든 시간도 있고 아픈 순간도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민준 씨랑 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추어탕 사갈게.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남색 실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풀려나갔습니다. 엉키지 않고 매끄럽게요. 창밖 햇살처럼 앞으로 펼쳐질 날들도 이렇게 따뜻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실을 떴습니다.